네, 고려 결국을 해서 제가 마지막에 고려의 종합적으로 고려의 강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조선으로 이어지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 강역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해보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썼던 내용은 1800년대 청나라 지도의 오른쪽 끝에 직례 산동 양성 지도의 오른쪽 끝에 고려계, 관동 고려계라고 고려국계라고 있습니다. 1800년도에는 조선시대인데 이때 청나라에서는 조선을 고려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관동계 고려국이라고 표현됐고, 청나라에서는 조선이라는 이름 대신에 고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조선은 이게 옛 조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히 어떻게 조선이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소련에 입국 신고서를 냈을 때도 우측 상단에 고려부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목적과 희망 항목에도 고려 독립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조선 왕조 이후에도 그 고려라는 정체성을 갖고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800년도에 청나라와 고려의 경계만 하더라도 여기거든요. 태자하가 이제 여기 빨간 점인데 이 부분인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1800년대에 청나라에서 인식하는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1392년도 조선이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하고, 그리고 명나라와 조선의 경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실록과 정종실록, 태종실록을 보면 거기에 지도와 함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되지만, 제가 책에서 고려 별곡을 통해서 고려의 강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부터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록을 분석하고 종합해 보면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시간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이제 명나라가 1368년에 건국을 하고, 그리고 조선은 1392년도에 태조 이성계가 건지국사에서 백관들의 이제 추대를 통해서 조선에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서 기록상으로만 보면은 1394년에 천도를 합니다. 한양으로.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내려가서 열심히 궁을 짓고 성을 짓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상으로는 1392년부터 현재 탕산, 그러니까 고려의 개경에서부터 수도를
공식적인 수도를 이동하려고 했구나라고 우리가 기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가장 대표적인 그 유물은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서인데요. 태조 4년 1395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는 그 권근의 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1392년 평양의 석각본에 인본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고 1395년에 태조 석각본이 제작이 이제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문장의 평양은 제 저서 고려별곡을 통해서 보면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그곳은 바로 현 베이징 현재 북경이고 거기서 이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그 석본의 인본 그러니까 인본을 다시 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보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 같은 천문도의 일부의 그 내용 중에 그 별자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원래 그 중국 그러니까 뭐 당나라나 송나라 그 별자리에서는 건성으로 표기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자리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서는 이제 입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역사를 기록할 때 그 황제나 왕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쓰는 피휘라는 그런 방법인데요. 원래 건으로 표기되어야 될 부분에 입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고려시대 왕건의 이름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피휘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은 고려시대 별자리 기록이었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1년에 주원장 다음에 이제 주윤문 건문제의 조선 국왕과 인장을 받습니다. 1401년이면 정종대죠. 정종 기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종 이방원의 형 둘째 이성계의 둘째 아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바로 또 이방원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명나라의 연왕이었던 그 주원장의 아들 주체가 건문제 정권을 뒤엎으면서 이제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바로 이제 태종이 집권하고 바로 주체가 집권을 하면서 이때 기록에는 보이지 않나 이때 이제 현재 탕사인 고려의 개경에서 지금의 한양으로 완전한 천도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는 명나라 3대 왕 영락제는 이제 즉위 초부터 경사에 있지 않고 연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태원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1407년에 영락제는 천도를 정식으로 지시합니다. 그렇다면 연왕이 있었던 곳이 태원이라고 하면 북경과 탕사는 누가 어느 나라의 소유였으며 어느 나라의 관할이었으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421년에 북경을 명나라의 공식 수도로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별곡에서 말하는 탕산과 베이징을 이제 관할하고 있던 조선 초기 이성계와
정종 때까지 그 지역에 있었고, 그리고 연왕이 쿠데타를 하면서 그쪽에 압력을 가해서 태종은, 이방원은 한양으로 천도했다라고 1400년도 초에 천도를,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저만의 판단 근거는 태조실록과 정종실록 때까지만 해도 명나라의 말을 그렇게 많이 바칩니다. 1만 마리가 넘는 말을 바칩니다. 말이 생산될 수 있는 땅 2억겠죠. 그 태조 때와 정종 때까지만 해도. 근데 태종실록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말이 아니라 소를 만 마리를 바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좀 내용이 말에서 소로 바뀌고, 그리고 1402년도에 이제 본국지도, 저는 이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태종 2년 기사에 보면 의정부에서 본국 지도를 바쳤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건문 4년이거든요. 이제 건문 4년이죠. 태종 때니까. 여기에 권근의 발문의 내용을 보면 요수 동쪽과 본국의 강역은, 이러면서 본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본국.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지도에다가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를 증광하고 이 한반도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을 천부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다. 기존에 있던 자료에 한반도와 일본을 붙여서 지도를 새로 그리고 이 지도의 밑에 써서만 한다. 권근이 이제 발문을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가을 8월에 권근이 기록하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먼저 나오고, 지도가 5월에 의정부에서 본국 지도를 태종에게 바치고, 그리고 권근은 이제 요 발문을 8월에 적은 거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태종실록에 나오는 본국 지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요 얘기를 했죠. 주체가 쿠데타로 명나라의 정권을 찬탈한 후에 이 혼일강리 역대국, 그러니까 저는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에서 정의되어 있는 지명은 바로 이때 주체의 압력으로든 또는 태종과의 짬짬이든 영토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서 완전히 요동이 산행한 왼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렇게 픽스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태종이고, 그 이면에는 태조실록에 보면은 태종 때 기록돼 있다는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태조실록인데 태종 때 기록돼 있다는 흔적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피로 얼룩진 태종의 이방원의 왕자의 날을 가리기 위해서 다시 물론 기존에 있던 거에 새롭게 한양 천도 내용 등이 추가가 되었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돼서 매우 평화로운 그 초기 태종과 정종, 세종실록까지 매우 평화롭게 권력이 이양된 것처럼 태상황을 모시면서 매우 극진히 모시면서 권력이 이양된 것처럼 조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류 이천 권근이 삼국사를 펼쳐납니다. 태종실록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삼국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근거는 여기 나중에 이덕무라는 사람이 청장관 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륜과 이청, 건근 등이 삼국사기에 수정을 가하여 속된 것과 번잡스러운 것을 삭제했다. 이동무가 청장관전서 제54 악역기의 삼국사략을 설명하면서 기록한 부분이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삼국사기가 이렇게 조작되거나 수정을 가하여 내용이 기존 원본과는 다른 내용으로 좀 바뀌었다는 것을 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이도는 1418년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세종대왕은 무슨 얼마나 천재길래 막 해시계와 뭐 물시계, 천상시계, 옥류, 추구기, 물론 밑에 훌륭한 그런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들과 뭐 여러 이순지와 같은 뭐 천문학자들이 붙어서 다 같이 했겠지만 또 그리고 국민정음 창제까지 너무너무 많은 그 정말 대왕이라는 호칭을 들을 만큼 너무나 많은 그런 성과들을 내게 됩니다. 근데 세종실록에 보면은 1421년 7월 천문비기, 서운간에 간수했던 천문비기를 권례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 세종실록 이후로는 서운관에 대한 내용들은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세종 이전까지만 서운 고려 시대에까지 계속 내려보던 어떤 굉장한 무슨 일만 있으면, 중요한 일만 있으면 서운관 관리들을 그렇게 불러서 검토해봐라, 책을 갖고 와라 하는 그 서운관. 도대체 그 서운관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서운관 관리들과 그곳에서 어떤 비기들을 꺼내서 모았을까요? 이때 천문 비기가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서운관에 보관되어 있던 어떤 음양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천문 비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어디선가 발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천문 비기를 권례로 드리게 한 이후에 해시계와 물시계, 천상시계, 옥류, 추구기 등 천문학에 관련된 그 책들이 엄청나게 또 발행이 됩니다. 당연히 그 옛 조선에서부터 내려온 고려 시대까지 내려온 그 우리 선조들의 모든 기록들과 지혜의 총망라된 그런 책들이 보관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 비기들이. 그리고 물론 세종 때 이제 대마도도 점거를 하고 사급 육진도 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원래는 개경과 베이징을 뿐만 아니라 저쪽에 서북계, 그러니까 지금 대륙에 그 오대산이 있는 서북계 영토까지도 다 내어줬는지 아니면 뺏겼는지 그 부분을 다 잃고 산해관 이서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초라한 그래도 넓은 땅이긴 하지만 만주를 비롯해 한반도와 저기 일본 지역까지의 그 영역을 축소된 영역에서 마치 정벌을 해서 땅을 더 넓힌 것처럼 이런 기록들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명나라 3대 왕 영락제 때, 주체 때 태조 여진을 우리가 직접 여진을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서신이 옵니다. 조선에 태종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태종이 여진은 그때 당시 여진은 조선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진은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즉 만주에 있는 여진은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서신을 다시 보냅니다. 명나라에. 그래서 명나라에서 여진은 니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권주 위에 있는 여진들은 조선의 관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여진이 청나라를 세우고 조선까지도 거꾸로 조선 초기에는 여진이 조선에 속했는데 청나라를 세우고 이제는 조선이 그러한 청나라의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찧어야 했던 그런 이제 역사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종 때에는 마치 땅을 넓힌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가 있었고요. 그러면 훈민정음은 정말 세종대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의심이 됐던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가림도 문자라든지 당연히 기존에 무엇이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기록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볼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세종대왕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이제 제가 이런 글을 썼던 건 아니고, 훈민정음의 책에는 그러니까 이 소리 문자로 표현하는 이 책에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문 또는 앙클이라는 것이 고려 시대에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눈에 띄었고,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종대왕 시기에 언문 또는 앙클이라는 글이 이제 있었는데요.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종실록 기록에 형태는 옛 글자를 본떠 만든 글자다. 이제 이 훈민정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현전 학자 이런 최만리의 상소문에 보면은 그 전조 고려에 언문이 있었고 어찌 그대로 답습하며 따르기만 하겠는가 라고 하며 언문은 본래 옛 글자를 본뜬 것이다. 새로운 글자가 아니다 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지의 훈민정음 발언문에도 글자의 모양은 옛날 전자의 모양을 본떴고 소리를 따랐다. 자음은 일곱 가락에 어울리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훈민정음으로 체계화한 건 세종대왕이지만 그 전에도 전조에도 고려시대에도 이제 한자를 모르는 평민들은 언문, 앙크를 사용했었음을 저는 이제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최만희의 상소문인데요. 여기에 가령 언문이 전조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별로지도, 그러니까 로나라의 것을 바꾸어서 도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옛 것을 바꾸어서 이제 체계화한다라는 뜻으로서 오히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자, 이런 이제 상소문이 있었던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은 세종 8년부터 세종 19년까지 예조에서 개하기를 전조 왕씨의 역대 군왕의 영자 초상화를 불태우기를 청합니다. 예조에서 이제 청했는데 세종이 고려 역대 왕들의 동상 초상화를 모두 굳게 하소서라고 예조에서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록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그 이면의 기록 너머의 어떤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려 별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화도 회군했던 그곳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보정시까지, 쉽게 말해 보정시까지, 그리고 서북계 대동과 삭주까지 조선의 영토였다. 조선 그 초기, 그러니까 태조와 이성계와 이방과까지는. 하지만 1402년 주체가 여원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명나라를 정권을 빼앗은 이후부터는 이렇게 산해관을 기점으로 훈일강리 역대 국도에 못 박아버렸다. 여기가 요동이거든요. 훈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 여기가 요동입니다. 이렇게 요동을 이렇게 옮겨버렸다. 그 기록은 남아있진 않나. 본국 지도를 바쳤다. 의정부에서 이 지명을 픽스해서 바쳤다. 그 뒤에는 어떠한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명나라에는 동창이라는 비밀 직속기관이 있었습니다. 황제에 이제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비밀 황제 직속기관인데요. 나중에는 그 동창은 황제가 지나가도 말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좀뭐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하지만 그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 상상일 뿐, 결과론적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1402년도 5월에 의정부에서 태종에게 이 지도를, 본국 지도를 바쳤고, 그리고 권근은 8월에 발문을 작성을 했다는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렇게 지역명이 오른쪽으로 이치되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 한양으로 천도를 했고, 태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양천도는 나중에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서북피아 양계 말기 지도라는 건데요. 이것도 조선시대의 지도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한해관 오른쪽이 그 만주 저기 위에서부터 홍룡각이죠. 조선입니다. 조선. 이게 조선 후기 지도일 텐데, 중국 후기 지도일 텐데, 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방원 이후의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강역은 이렇게 인식되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조선에서조차도 또는 청나라에서조차도 그 강역이 만주까지 조선의 영역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추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한국본, 프랑스에 있는 한국본 천하여지도인데요. 네, 이 부분도 여기에 보면 백두산이 여기거든요. 여기 장백산입니다. 최고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백두산. 그리고 여기는 장백산이 기록되어 있는 프랑스에 있는 한국본 천하여지도입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가져간. 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간이 한산인데, 네, 공간이 한산인데 이제 대륙이 그러면은 그렇다면 고려 이제 또 유명한 사람이, 한산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색입니다. 이색. 태조가 죽기 전까지 고려에 대한 어떤 미안한 모습으로 있는지 태조실록에 이색을 극진히 모십니다. 지금 한반도에 있는 서천군 한산면이 아니라 대륙에 한산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았습니다. 대륙에 보면은 여기 한산 마운틴, 한산 저수지, 한산 마운틴, 한산촌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확대를 해보면 여기 태안시 밑에입니다. 전영시 위에. 정말 제가 딱 고려 별곡을 쓰면서 여기가 아닐까라고 의심하던 그 지점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이 맞았나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기는 임기시죠. 태산, 여기가 태산이고. 그래서 보니까 아니 대륙에 있는 한산과 한반도에 있는 한산의 위도가 너무 똑같아요. 아, 이거 진짜 뭐 위도 맞춰서 나중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딱 그 위도가 맞더라고요. 한산촌, 남한촌. 지금 한반도에 있는 거는 여기 공주, 웅진, 부여 밑에 여기 한산이 있습니다. 한산. 네, 맞습니다. 한산수, 웅주, 한산, 고시. 네, 이상입니다.